8월 30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35% 상승한 2561.2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83% 상승한 923.8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8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33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DY, 이수스페셜티케미컬, RF세미, 라이콤, 박셀바이오, C랩,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코다코,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10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8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자율주행 섹터입니다. 현대차가 올 연말에 세계 최초로 시속 80km까지 작동하는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것이라는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차량에다 레벨 3의 자율주행 기능을 넣은 것은 지금까지 혼다와 벤츠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그동안에는 시속 60km가 상한 속도였지만 현대차는 시속 80km에서 작동하는 레벨 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추진하며 60km의 벽을 뚫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도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더 빠르게 교육하기 위해 AI 컴퓨팅 클러스터를 선보인다는 소식도 동반되면서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했네요. 다음은 이번 2차전지 섹터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에서 테슬라가 세계 3위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3억 달러짜리 슈퍼컴 플랫폼 계획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7%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다른 전기차 기업인 리비아는 8%, 루시드도 2%로 상승 마감하면서 이러한 상승 여파가 국내 2차전지 기업들에게도 전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RF세미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신사업 추진 소식이 동반되며 상한가로 마감을 해주었네요. 다음은 3번 AI 로봇 섹터입니다.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가 연간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픈AI의 수익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월 8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전했는데요. 한편 구글 클라우드는 워커스페이스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탑재한 듀엣 AI를 정식 출시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듀엣 AI는 구글의 클라우드 협업 소프트웨어인 워커스페이스의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회의 내용을 메모하고 요약하며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18개의 언어 번역 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오늘 AI와 로봇 관련주가 시장에서 부각되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마음 AI는 최근 삼성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의 방문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4번 바이오 섹터입니다. 내일부터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는 소식입니다. 전수 감시를 종료하며 코로나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동네 의원에서 무료로 진행되었던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가 유료로 바뀌고 PCR 검사도 검사자 본인 부담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입원 치료비 역시 앞으로는 중증 환자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 바이오주 일부가 강세를 보였으며 박셀바이오는 자가유래 NK 세포치료제의 임상 종료를 위한 최종 결과를 9월 초에 발표한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5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최근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사를 2025년 본격 양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5년 양산될 HBM사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경쟁사인 TSMC도 이미 채택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여기에 대해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어제 미국장은 고용 및 소비 지표의 둔화 속 긴축 종료 기대감이 형성되며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인텔과 AMD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했으며 특히 엔비디아는 구글 클라우드와의 파트너십 확대 발표가 동반되면서 4%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전달되면서 오늘 반도체주 일부가 강세로 마감했네요. 다음은 6번 애플 섹터입니다. 애플이 9월 12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3일 오전 2시에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애플 신제품을 발표하는 이벤트를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행사명은 원더러스트로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애플이 평소 9월에 신제품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아이폰 15 위주의 신상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이폰 15는 C타입의 충전 단자와 최대 6배 줌을 지원하는 잔망경 카메라 렌즈가 적용될 것이며 배터리도 전작보다 10% 이상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격도 함께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애플 관련주를 비롯한 휴대폰 부품주 일부가 시장에서 부각되었고요.
이 중에서도 하잉크 코리아는 사업구조 개편 소식이 동반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비즈니스온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고요. 다음으로 센서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시험 측정용 케이블 조립체 공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상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흑연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소식 속 흑연 관련주로 강세였던 것이라 추정되고요. 이어서 쿠크홀딩스와 내추럴 엔도텍은 중국 관광객들의 복귀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로 상승세를 보인 것이라 파악되네요. 다음으로 KG ETS는 최근 KG 모빌리티가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아디와 국내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고요. 한편 애니플러스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애니플러스는 어제 장마감 직전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 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비트컴퓨터는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지침을 보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원격진료 관련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복지부는 만성질환과 섬지역 거주자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개선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